안녕하세요. 리아의 코리아타운의 리아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네요. 지금 한국은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여기는 더워가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오늘은 더우니까 한국 여름에 꼭 먹는 디저트, 바로 빙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인들은 빙수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빙수랑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약간의 단어 공부를 해보자면 빙수에서 빙은 한자인데요. 이게 얼음을 뜻해요. 그래서 빙이 들어가면 보통 차갑거나 얼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빙파는 얼음길을 뜻하고요. 빙하는 큰 얼음 산을 뜻해요. 자, 이제 빙수 이야기를 제대로 해봅시다. 옛날에 한국의 한 고급 호텔에서 망고 빙수를 비싸게 팔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돈 아깝다라는 반응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먹어야지 라는 반응이었어요. 가격이 무려 11만 원이에요. 달러로 하면 80달러 정도네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비싸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같이 더운 7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참고로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웨이팅이라고 해요. 영어인데 그냥 한국인들도 웨이팅이라고 그대로 말해요. 어쨌든 비싸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하는 호텔 빙수가 있고요. 이게 옛날부터 가격 때문에 엄청 화제였어요. 여러분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빙수를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닥 먹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비싼 만큼 좋은 재료를 썼겠지만 그래도 돈이 아까워요. 제가 옛날에 대만에서 한 달 정도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망고 빙수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한 3,000원 정도 한 것 같은데 망고 양도 엄청 많고 달고 맛있었어요. 대만 타이페이에 시먼딩이라는 곳에 있었던 빙수집이었어요. 대만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망고가 싸잖아요. 맛도 좋고 훨씬 신선하고 좋아요. 근데 기후 때문에 한국에서는 망고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참고로 기후와 날씨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나요? 좀 어려운데? 기후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나타내는 평균적인 날씨고요. 날씨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오늘 날씨 좋다. 오늘. 그쵸? 근데 오늘 기후 좋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망고만 올라가면 항상 한국에서는 뭐든지 비싸지는 것 같아요. 다시 빙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번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빙수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거기에도 한국식 빙수라고 해서 되게 한국이랑 비슷한 빙수집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도 코리안 빙수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곳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이건 제가 말레이시아의 페낭이라는 지역에서 먹었던 빙수예요. 너무 귀엽죠? 망고가 너무 맛있는데 빙수 가격은 한국보다 더 저렴하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럼 일반 빙수랑 한국 빙수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주얼이 엄청 화려하다. 디자인 감각이 좀 느껴지고 누가 봐도 먹고 싶게 만들고 사진 찍고 싶고 저렴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주얼? 아무래도 요즘 인스타그램이 유행이니까 그런 곳에 사진을 올리고 싶게 만드는 화려함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토핑이 되게 다양하죠. 팥, 떡, 과일, 시리얼, 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이런 것들을 올려 먹어요. 말하다 보니까 되게 한국 빙수를 먹으면 살이 많이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역시 먹방의 민족답네요. 이제는 하다 빙수의 그릇까지 진짜 과일을 깎아서 쓰더라고요. 메론이나 수박 빙수 같은 것들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하면서 비주얼도 화려하죠. 또 다른 특징은 그냥 얼음이 아니라 우유를 갈은 얼음을 사용합니다. 엄청 곱게 갈아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근데 옛날에 한국 전통 빙수, 1980년대, 90년대의 빙수는 그냥 물 얼음을 갈아서 먹었어요. 특히 옛날 빙수의 특징은 팥이 포인트인데요. 토핑도 요즘보다는 훨씬 간단한 재료들, 인절미 가루나 젤리, 떡 같은 걸 넣어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저렴했죠. 이렇게 해서 팥빙수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도 올렸지만 저는 팥빙수를 정말 안 좋아하고요. 팥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이건 이름부터가 팥빙수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대신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이니까 팥빙수를 훨씬 더 좋아하세요. 오히려 막 요즘에 유행하는 치즈케이크 빙수? 이런 거 먹으면 어우 느끼해 막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들은 팥빙수 먹어본 적 있나요? 어땠어요? 제가 아까 엄청 비싼 한국의 고급 호텔 빙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엄청 저렴한 싼 빙수도 많아요. 바로 컵빙수라고 하는 게 요즘 한국에서 진짜 유행이에요. 한국에는 음료수를 저렴하게 파는 프랜차이즈 카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 여행에 와본 적 있다면 이 브랜드들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카페들에서 컵빙수를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메가커피라고 하는 카페에서 컵빙수가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났어요. 대란이라고 하면은 아주 큰 난리가 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로 무슨 일이 엄청 유행해서 사람들이 몰릴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컵빙수 품절 대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컵빙수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알바생들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알바생들이 SNS에 장난으로 제발 컵빙수를 그만 시켜주세요 하면서 글을 올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글 때문에 오히려 컵빙수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카페에서도 다 컵빙수를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컵빙수 경쟁을 막 하는 거죠. 저는 아직 컵빙수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팥을 안 좋아해서요. 만약에 팥이 없는 컵빙수를 본다면 먹어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빙수집에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빙수에 진짜 꽂힌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영어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초등학생들 먹으라고 빙수를 직접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여름 파티? 이벤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 먹으라고 빙수 기계로 직접 얼음을 갈아서 빙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살짝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아, 빙수를 사 먹지 않고 직접 만들어도 맛있구나,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빙수 기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작은 빙수 기계를 샀습니다. 빙수랑 어울리는 그릇도 사고, 얼음도 당연히 사고, 토핑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팥도 샀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집에서 빙수를 미친 듯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무슨 빙수집을 차린 느낌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줄게요. 초코 빙수도 만들고, 딸기 빙수도 만들고, 부모님을 위한 팥빙수도 만들었어요. 엄청 간단하고 재료비도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진짜 한국 빙수처럼 만들어 보려고 우유 얼음을 갈아봤는데 관리도 힘들고 카페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 때는 그냥 물 얼음만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꼭 해주고 싶네요. 한국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빙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엄청 비싼 호텔 빙수, 또 요즘에 유행하는 저렴한 컵빙수,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빙수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네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빙수를 고르자면 당연히 망고 빙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빙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이번 여름, 지금 한국은 너무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나라는 어떤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많이 덥다면 빙수 한 그릇 먹고 힘을 좀 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은 팟캐스트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안녕.